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일러 전문업체인 이엘딩에 근무하는 김용석 전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업층을 맡고 있고 올해 나이는 67입니다. 발전용 보일러하고 산업용 보일러를 생산을 하거든요. 발전용 보일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이런 걸 생산하는 보일러인데 크기는 높이로 보면 보통 한 26m, 아이고 27m쯤 됩니다. 집채만 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겠네요. 그리고 산업용 보일러는 집 아파트 한 1, 2층 정도 크기에서 주로 공장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 두 가지를 하는데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납품하면은 현장에서 설치해서 마지막 가동하는 것까지 해서 전기 생산되고 에너지 생산되고 하는 그런 보일러를 만들었죠. 뭐 그럼 제품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집채만한 것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에너지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나 아니면 뭐 효율 관련해 가지고 이 요구하는 게 갈수록 많아질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하고 탄소 중립화 해가지고 이제 석탄, 화석 연료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이 많이 좀 적어졌거든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사업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을 포트폴리오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석탄 화력 발전소도 지었다 폐쇄하라는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뭐 기름 떼는 거 뭐 이런 거 다 없애려고 하는 추세니까 보일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고효율, 저배출, 가스 저배출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R&D를 해야 될 텐데 연구 개발하는데 뭐 이런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대기업은 R&D 센터를 따로 인력을 가지고 부서를 가지고 자금을 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술 인력을 고정 멤버로서 가져가 있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진행하는 속도가 좀 더디긴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제 소각 보일러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이 전에 소각 보일러? 네, 국내에도 환경 부분에 서로 관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든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예전에는 태우기만 했는데 지금은 태우면서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하는 이제 소각 보일러 개념이 좀 그렇죠. 열병합 발전소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런 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바이오 발전 쪽도 지금 저희들이 신사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네요. 그 기름하고 석탄 태우는 거는 뭐라 해도 바이오 쪽은 또 그걸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뭐 우분이나 축분이나 이런 거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에너지화해서 뭐 예를 들면 청사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난방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발전 사업을 조금 산업용 발전에서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가려고 지금 한참 검토하고. 그런 신사업을 또 개척하려면 진짜 연구 개발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는데 그런 게 그럼 정부의 지원 같은 건 잘 되나요? 이게? 이제 지금 바이오 쪽에는 정부 지원에 이제 국가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소각 보일러는 기존에 했던 저희들이 실적이 있으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시장 개척에 나가는 쪽으로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경쟁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 경쟁이 가격 말고 뭐 어떤 부분이 서로 경쟁이 됩니까 좀? 이제 예전에는 소각로 했던 때는 가격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각 보일러 하다 보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효율 같은 게 업체별로 좀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나요? 있죠. 다 있습니다. 보일러도 통상 요즘에 이제 신재생 쪽에 쓰고 있는 SRF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발전 효율을 한 80에서 90%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납품했던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95%까지 이렇게 효율을 높여주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장률을 작게 만들어주고 에너지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경쟁이 돼 있군요. 해외 진출은 좀 어떻습니까? 해외는 예전에는 중동에 저희들이 보일러를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우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기업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국가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서로 가이드가 돼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맥을 지금 이어가려고 노력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 쪽으로 저희들이 중동 쪽으로 기술자가 기능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인력들이 그런데 요즘 충원이 잘 되나요?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현장에 오려고 하질 않거든요. 기술은 좋아졌는데 경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나이 먹고 전부 다 은퇴를 하면 이 사람들이 경험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론적인 기술을 가진 젊은 층들을 맡아보니까 뭔가 기술은 좋아진 것 같은데 정작 나오는 제품이라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요즘은 모르면 다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이 경험 속에서 탁 하면 탁 나오는 그런
게 부족한 것도 있죠. 이거 보일러는 예. 압력이 터지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용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용접을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매뉴얼로 손으로 이렇게 하던 부분을 이제 세미 자동화로 해서 제품의 형상을 동일하게 만들고 품질이나 모든 것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세미 자동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이 아니어도 누군가 와서 기계만 조작할 수 있으면 제품의 상태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쓰는데 예전에 일본의 출랑자들이라는 분들이 나이가 50 되신 이후 되신 분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대. 예. 우리는 그런 기술을 외국에 주는 게 너무 쉽게 기술을 주고 너무 쉽게 외국인들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그렇구나. 게 야, 우리만의 기술인데 저게 우리가 노력해서 체득한 기술인데 너무 그러니까요. 기술을 경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용을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채용해서 그냥 월급 주고 기술까지 주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맥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제조업에서 안 좋은 그런 결론일 것 같은데요. 보일러도 다 뭐 철 많이 들어갈 텐데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게 체감이 되시죠? 예, 많이 비쌉니다. 예. 원자재 가격 오르는 속도가 빠릅니까? 아니면 납품 단가가 오르는 가격이 빠릅니까? 원자재가 훨씬 빠르죠. 원자력이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은 빨리 안 오르는데 비용은 확 늘고 있다. 그렇죠.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오르니까 매출 원가는 그대로 나오고. 이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 제일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 같은 거 상황일 텐데. 중국 자재하고 국내 자재하고 약 15%에서 20% 차이 납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 발주자들이 중국제나 인도 제품을 못 쓰게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세미 자동화나 자동화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국내랑 해외랑 이런 제품에 대해 가지고 인증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지금 보일러는 압력용기이기 때문에 네. 그 미국 기계학회 아스메라이하고 그런 코드 룰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냥 그 서티를 국내 기술이 아니고 해외 미국 학회에다 검사를 그 서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검사를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를 해도 아스메 서티나 아스메 코드에 의해서 일을 하라는 게 보일러 쪽에 이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어떤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기회 선점을 해하고 먼저 그 그러니까요. 완전 통행세 걷는 거네, 그렇죠. 이거는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서티를 별도 이제 컨버전해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발전도 계속 시장만 커진다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다시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 제조업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제주는 우리가 넘고 예, 그 돈은 미국이 버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하고 경제 부분은 뭐 저희들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밑에 국민을 바라보고 산업 현장을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이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그것만 있으면 뭐 다른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도 좀 나이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해야 되고 과연 어디를 보고 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좀 저희들이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책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표님 마지막